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손자와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60대 사연자입니다. 내일 모레면 저도 칠순잔치를 해야 할 나이지만 어린 손자를 키우다 보니 조금이라도 젊게 살려 노력하는 중이네요. 비록 세월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려 노력 중이랍니다. 그래야 저희 손자가 자라는 것 전부 지켜보고 나중에 저희 손자가 결혼해서 증손주를 낳는 것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손자가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것을 다 보고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너무 유난인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손자 걱정을 하는 것은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요. 사실 저희 손자가 어려서부터 엄마 없이 자란 아이였거든요. 학교도 안 들어갔을 나이에 아들 내외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그 후로 제가 아이 엄마 대신 어린 손자를 키워왔습니다. 물론 제가 엄마의 빈자리를 전부 채워줄 수는 없었겠지만 제 선에서는 아이에게 모자람 없이 해주고 싶어 많은 노력을 해왔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손자가 안쓰러운 만큼 손자를 버리고 떠난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천성이 모질지 못해 누구를 깊게 미워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며느리였던 그 아이를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결론이 보였던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결혼은 당사자인 아이들조차 완전히 기뻐하지 못한 결혼이었으니 말이에요. 물론 아주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죠. 저희 아들과 며느리는 동갑내기 대학 동기였고 몇 년을 사귀며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둘 다 어리니 당장 결혼 생각은 없더라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언젠가 결혼하게 될지도 모른다 생각했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26살 나이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아직 결혼 얘기도 없던 중에 아이가 먼저 생겼다니 저도 아이들도 갑작스러운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어쩌겠나요. 이미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고 그 애들도 아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양가 집안에 말을 했겠지만 그 소식을 들은 부모들 입장도 무너지는 건 매한가지였죠. 게다가 저보다는 딸 가진 그쪽 부모님의 충격이 더 크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결국 제 아들이 그 집에 가서 석고대죄하며 빌었다더라고요. 사돈들도 화는 나셨겠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니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결국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결혼시키기로 하고 상견례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남편이 먼저 떠나는 바람에 그 어려운 자리를 혼자 지켜야 했는데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그 자리가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일찍 아들을 결혼시키게 될 줄 몰랐기도 했고 아무래도 저는 아들 가진 부모이고 그쪽은 딸이 임신을 했으니 아무리 성인 남녀가 합의하에 벌인 일이라고 해도 저는 그 집 식구들 앞에 괜히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도 남자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하는지 장인 장모 앞에서 내내 죄송하다는 말뿐이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사돈 내외는 딸과 제 아들을 번갈아 보며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고 그걸 보는 제 심정도 답답했습니다. 내 심정도 이런데 딸 가진 부모 마음은 어떨까 싶어 저는 사돈댁 얼굴 보기도 죄송스러웠죠.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된 거 아이들 결혼은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지낼 집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하루빨리 날짜를 잡으시는 게 어떠실까요? 지금 결혼이고 나발이고 저희는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저희 애 유학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십니까? 근데 이 와중에 임신이라뇨. 이걸 저희 쪽에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남자가 여자를 지켜주고 할 줄도 알아야지 덜컥 임신이나 시키고. 결국 손해보는 건 저희 딸 아닙니까? 저희 애는 유학만 다녀오면 앞으로 인생 탄탄대로일 텐데 그걸 다 포기하고 애나 낳아 기르게 됐네요. 뼈있는 사돈의 말에 저는 더더욱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것에는 서로 동의를 했죠. 결국 며느리는 유학을 포기해야만 했고 저는 남편의 유산을 전부 털어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얻어주었습니다. 그나마 그 정도라도 했던 덕분인지 사돈께서도
그 후로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 탓인지 사돈댁과 가까이 지내지는 못했죠. 일이 이렇게 된 건 피차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앞으로 가정을 꾸려 잘 지내기를 모두 바랐을 겁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건 다 같은 마음일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며느리를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한 남의 딸 임신시켜 유학도 못 가게 했으니 저도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한창 청춘의 임신이라니 저도 같은 엄마로서 그 애가 안쓰러웠어요. 저도 그 나이쯤 아들을 낳았다 그러지만 요즘 사람들이랑 저희 때랑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받지 못했던 며느리 사랑마저 제 며느리에게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어머니 되고 싶어 참 많이 노력했죠. 며느리가 임신한 내내 음식 해다 나르고 혹시 마음에 품을까 싶어 지나가는 말로도 잔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애초에 제 성격상 못된 시어머니 되기도 글렀지만 유학까지 포기하고 아이 키워야 하는 며느리가 불쌍해 그저 잘해주고만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아들도 며느리에 비해 마냥 편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애도 포기한 건 있었습니다. 교수에 대한 꿈이 있었던 아들은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이가 생겨 당장 가장이 되어야 했으니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이른 나이에 가장 노릇하며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회사 생활하느라 바쁜 아들 대신 저는 며느리를 더 챙겨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며느리는 집에서 손자를 키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유학 대신 육아를 하게 된 제 처지가 안쓰러운지 가끔 우울해 보였어요. 그런 며느리가 신경 쓰였던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죠. 너 혹시 나가서 일할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애 맡기고 해라. 내가 애 봐주마. 이제 와서 제가 무슨 일을 해요. 경력 단절되고 유학도 포기했는데 저더러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 벌어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지. 됐어요. 제가 바라는 건 유학뿐이에요. 어머니가 저 유학 보내주실 거 아니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혹시 취직 생각이 있으면 아이 맡기고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했지만 그 말에 냅다 짜증을 내기에 그마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결국 그 후로 다시는 며느리에게 일하라느니 한 말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며느리에게 손자가 7살 되도록 집에서 지내는 것을 보고도 잔소리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아들은 몸이 아파 입원을 할 정도로 외벌이로 고생이었지만 네가 저지른 일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며 가장 노릇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 아들도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느끼며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었죠. 그리고 저도 며느리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철없는 며느리가 아들의 벌이에 대해 불평하며 가끔씩 제게 돈을 빌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한 번도 사정을 묻지 않고 며느리를 도와주었어요. 저는 그 정도로 제 아들보다 며느리를 챙겼습니다. 남의 집 귀한 딸 속상하게 하지 않으려 며느리 도리 같은 것도 바라는 것 하나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에도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고 제 생일 까먹어도 이런 반거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면 아들도 저도 웬만큼 했다 싶었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결혼 생활에 불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며 어엿한 부모가 되어간다 싶어 마음이 놓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서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저 정욱이 아빠랑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가 제 대신 정욱이 좀 챙겨주세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을 한다니. 왜 그러냐 또. 저번처럼 또 싸운 거야? 가끔 저희 아들이 자기를 속상하게 했다고 저를 찾아와서 이혼을 하니 많이 했던 며느리였기에 저는 이번에도 흔한 부부싸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었던 건지 며느리가 제게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이번에는 진심이에요. 저 파리 갈 거예요.
그때 못 갔던 유학 이제라도 가려고요. 그동안은 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집에만 있는 것도 지겹고 혼자 애랑 씨름하는 것도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저 이혼시켜주세요, 어머니. 그래, 내가 애미 네 마음 잘 안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애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 나야 그저 일손이나마 거들어주는 것밖에 없었지만 이런 내가 그리 도움이 되지도 않았겠지. 그래도 이러지는 마라. 너 그렇게 가버리면 정욱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솔직히 정욱이가 저보다는 어머니랑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없어도 정욱이 괜찮을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만 잘 키워주세요. 어머니 정욱이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할머니랑 엄마가 어떻게 같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라. 응? 이미 오랫동안 생각했고 저는 벌써 결정 끝났어요. 사실 오늘도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러 온 거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이미 애 아빠랑도 얘기 끝났고요. 어머니가 저 정말 걱정하시는 거면 제가 이제라도 자유로울 수 있게 놔주세요. 이미 부부간의 얘기는 다 끝났다며 제게 통보를 하러 왔다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소식에 놀라 아들을 찾아갔더니 심지어 아들은 더 말릴 생각도 없다며 며느리를 그냥 두라고 하더라고요. 너까지 정말 왜 그러냐? 정말 이대로 애미 보낼 거야? 그럼 정욱이는? 정욱이 이제 고작 7살이다. 한창 엄마 필요할 나이인데 그 여린 애가 엄마 없이 어떻게 잘 지내라는 거야? 니들 이대로 이혼하면 정욱이한테 정말 못할 짓 하는 거다. 정욱이 애미야 원래 그런다 하지만 너까지 이러면 어떻게 하니? 그러지 말고 너라도 애미 붙잡아 봐라. 응? 저라고 안 해봤겠어요? 저도 정욱이 걱정해요. 근데 저도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난 결혼 생활 내내 저 여자 저런 식이었어요. 뭐만 하면 애 가지고 협박하고 조르고 나 때문에 자기 인생 망가졌다고 나를 들들 볶았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저 그거 다 참았어요. 내가 실수한 건 맞으니까. 아무리 쌍방합의라고 했어도 애 낳은 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건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얼마나 몰도해요? 저도 이제 그 여자 붙잡는 거 지쳐버렸어요. 잡는다고 돌아올 사람도 아니고요. 알고 보니 아들 내외 사이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제 아들은 며느리에게 들들 볶이고 있었던 거죠. 갑작스러운 임신에 똑같이 힘들었을 텐데도 며느리는 자기 힘든 것만 알고 제 아들을 괴롭혀댔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노력해보겠다고 참기만 하고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야 했던 제 아들은 그런 며느리 등살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나마 저라도 며느리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 걱정도 안 되는지 저더러 알아서 키워달라 하는데 더 이상 설득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어린 자식을 두고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고 겨우 7살, 이제 만 5살 난 손자는 그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라면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엄마가 저를 두고 나가버리니 아이로서 견디기 힘들었겠죠. 처음에는 엄마가 곧 돌아올 거라 생각하던 아이가 며칠이 지나도 엄마가 오지 않자 결국 크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며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열이 펄펄 끓는 손자를 보는 제 속은 뭉그러지는 듯 했어요. 그런 아이를 지켜보며 그 후로 저는 오로지 손자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손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지내던 집 정리하고 아들 집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손주 먹이고 입히고 씻길 걱정만 하고 살았어요. 공부 잘하는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하고 씩씩하게만 자라기 바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처음에는 엄마가 그리워서 울다가 졸도를 할 정도로 힘들어하던 손자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오히려 잘 되었다 생각하고 그 후로 아이 앞에서 아이 엄마 일을 일절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처음부터 저희 세 식구만 있었던 것처럼 살게 되었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오래전 떠난 뒤로 소식 한 번 없었던 정욱이 엄마였지요.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니 세월이 빠르다 싶으면서 이제야 갑자기 나타난 전 며느리 때문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해외에 떠나게 되었는데 왜 하필 아들이 없을 때 나타난 건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보다도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정욱이었습니다. 그동안 엄마 이야기 한 번 하지 않기에 잊고 사는 줄 알았더니 제 엄마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놀라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정욱아, 내가 네 엄마야.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정욱아, 엄마야. 세상에, 우리 정욱이 정말 많이 컸구나. 그래,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아유,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랐네. 네가 갑자기 웬일이냐? 연락도 없이. 제가 어머니 연락처를 모르니 별 수 있나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옛날 살던 집 찾아와 봤더니 역시 이사 안 가셨네요.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마치 잠시 여행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얼굴이 철면피다 싶더라고요. 네가 감히 무슨 생각으로 여기를 찾아와? 자식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저야 제 아들 보고 싶어서 왔죠. 그동안 제가 정욱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어머니도 너무 정없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가 안 반가우세요? 언제는 가지 말라 말리시더니 그래도 예정이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처럼 마음 약하신 분이. 자그마치 10년이다. 지난 10년간 연락 한 번 없어놓고 이제 와서 어디 아들을 찾아? 네가 정욱이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라도 찾아온 거잖아요. 그동안은 저도 자리 잡고 하느라 사정이 어려웠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유학 떠나 힘든 일이 많아서 연락을 할 수 없었다며 그 애는 저희더러 자기 사정을 봐달라 했습니다. 엄마도 없이 10년을 혼자 자라야 했던 손주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다시 만난 며느리가 여전히 실망스러웠어요. 저 그동안 정욱이 보고 싶어서 힘들었어요. 조금이라도 정욱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온 건데 저 이렇게 쫓아내실 거예요? 어머니, 정욱이도 엄마가 그립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말고 저 잠시라도 지내게 해주세요. 결국 아이를 보고 싶어 찾아왔다는 전 며느리를 내치지 못했던 저는 손자를 위한다는 생각에 그 아이에게 빈 방을 하나 내어주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오로지 손자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손자는 10년 만에 제 어미를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모자의 상봉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정욱이는 오래전 일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지 자기 엄마에게 별다른 적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직은 낯선 듯 했지만 그래도 며칠 만에 친근해진 듯 자기 엄마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잘 지내는 듯 하더라고요. 그게 참 다행이었지만 저는 도저히 며느리와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욱이는 기억을 못해서 그런다 해도 저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 손주 버리고 자기 살 길 찾아 떠난 며느리를 어떻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나요?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그 애는 여전해 보였거든요. 근데 애 아빠는 어디 갔어요? 정욱이 말로는 해외 장기 출장을 갔다던데 그럼 그동안 어머니 혼자 애를 챙기시는 거예요?
나 참... 애 아빠라는 사람이 아직 어린애 놔두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래요? 아빠가 부모 노릇도 제대로 안 하고 대체 뭐 하는 건지. 정욱이가 그 사람 밑에서 제대로 자랐을까 걱정이네요. 저희 아들이 없는 걸 보고 그 애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자기 인생 찾아 떠나겠다고 애 버리고 가놓고 10년 동안 부모 노릇 못한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제 앞에서 우리 아들 욕을 하는 건가 말이에요. 여전히 제 아들과 저를 무시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그 애를 손자 옆에 두어도 괜찮을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반기는 듯한 손자를 보며 저는 애써 괜찮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기어이 제가 후회할 날이 오고야 말았네요. 그건 며느리가 찾아오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날의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저는 그날 마침 정욱이가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고 하여 저는 채소들을 다듬고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며칠 전 재워두었던 불고기에 반찬까지 내어놓으면 한상 뚝딱일 것 같았죠. 평소와 다름없이 별것 없는 저녁상이지만 손주가 맛있게 먹을 생각에 밥을 짓는 제 손은 여느 때처럼 늘 분주했습니다. 평범한 나물 반찬에 된장찌개라 요즘 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한식 밥상이지만 손자가 어릴 적부터 제 손에 자란 탓인지 저희 정욱이는 늘 그런 한식들을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다고 어릴 적부터 불평 한 번 없이 먹어주는 손자를 보면 저는 고마우면서도 늘 마음 한켠이 시큰거리곤 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 밑에서 자랄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처럼 젊은 엄마들 밑에서 자랐더라면 혹시 입맛이 달랐을지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일찍 철이 들은 듯 벌써부터 의젓한 손자를 보는 게 마냥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릴 때도 별다른 투정 하나 없이 착한 손주였는데 아직 어린애가 벌써부터 어른 노릇하는 것도 저는 괜히 제 탓인 양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애엄마가 찾아온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동안은 제 아버지와 할머니 눈치에 엄마가 그리웠어도 찾지 못했던 건 아닐까 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아주 보내지는 못하더라도 잠시나마 정욱이가 제 엄마와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정욱이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불쑥 찾아온 뒤로도 그다지 정욱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볼일이 그렇게 많다는 건지 정욱이가 집에 있을 때에도 그 애는 혼자 외출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상을 차리면서도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객식구이기는 해도 같이 지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손주 손님인 건데 들어와서 먹을 건지 상을 차려야 하는지 물어봐야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렇다고 손주 시켜서 물어보기에도 참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 수 없이 3인분 음식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으면 어쩔 수 없더라도 괜히 아이 엄마 눈치 주고 싶지는 않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날은 식사 시간에 딱 맞춰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어 씻고 같이 먹자고 말하려는데 저보다는 그 애의 말이 더 빨랐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오만상을 쓰며 짜증을 부렸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어머니, 집에서 뭘 하신 거예요 대체? 된장찌개 냄새야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할 텐데 그 애는 외국에서 10년 살았다고 그런지 된장찌개 냄새가 싫어졌던 모양입니다. 싫을 수는 있는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들어오자마자 그런 소리를 해대니 듣는 제 기분도 썩 좋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걔도 저한테 직접 물은 것도 아니니 그래서 저도 못 들은 척했죠. 왔니? 오늘은 일찍 왔구나. 우리 이제 막 저녁 먹으려는 참인데 너도 와서 먹자. 내가 넉넉하게 했어. 아니, 방금 제 말 못 들으셨어요? 대체 무슨 냄새냐고요? 뭘 하셨냐고요? 아니 뭐긴 뭐니? 된장찌개 냄새지. 너 설마 외국 가 있었다고 그새 된장 냄새를 잊은 거니? 옛날에는 곧잘 먹더니 이제는 싫으냐? 당연하죠. 외국에서 된장찌개나 먹으면서 산 줄 아세요?
거기 사람들은 된장 끓이면 냄새 난다고 경찰까지도 불러요. 그래서 10년 동안 입에도 안 댔는데. 아니 이게 뭐야 진짜. 냄새. 어머니, 드시고 싶으시면 혼자 드시던가 하지. 얼른 환기 좀 시키세요. 원래도 그의 성격이 보통은 아닌 건 진작 알았었지만 이제는 식구도 아니고 내 며느리도 아니면서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못할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녁 한 끼 차렸을 뿐인데 말이죠. 자기가 된장찌개 싫어한다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손님으로 와서 바라는 것도 참 많다 싶더군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또 빨리빨리 지 말을 안 듣는다고 짜증을 내면서 집안의 된장찌개 냄새를 없애겠다며 베란다 문까지 전부 열어젖히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그냥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애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고 묻는 겁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혼자 드시는 거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곧 정욱이 오는데 정욱이랑 같이 먹을 거지. 안 그래도 넣을까 싶어서 3인분 차렸다. 정욱이 오면 같이 먹자꾸나. 밥상이 이게 대체... 설마 그동안 저희 애한테 이렇게 차려주신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먹기는 하는데 이게 뭐 어때서 그러냐? 나도 나름 영양적으로 신경 써서 밥상 차리는 건데. 됐고, 앞으로 저희 애 먹는 거는 제가 신경 쓸 테니까 이딴 거 내 아들한테 먹일 생각 하지 말아요. 그러더니 그 애가 갑자기 제가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냄비째로 설거지통에 부어버리는 겁니다. 순간 저도 너무 놀라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저한테 짜증 부리고 환기시킨다고 유난 따는 것 정도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싶어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망부석으로 보였던 건지 제 눈앞에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하나, 화가 난다고 해야 하나,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울분이 올라와 목구멍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는 건지 저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내 새끼한테 뭘 먹이는 거야? 우리 애를 여태 이렇게 키웠을 생각하니 진짜 열받아 죽겠네. 너야말로 대체 왜 이러냐? 된장찌개가 뭐 나쁜 거라고 그걸 버려. 정욱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기껏 끓여놨더니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애가 오죽 못 먹고 자랐으면 이런 걸 먹고 싶다 그럴까? 무슨 시골 촌사람도 아니고 우리 애한테 어떻게 이런 걸 먹여요? 다른 엄마들처럼 해주지 못할 거면 하지를 말던가. 그동안 애 잘 키운 것처럼 말해놓고 이 정도 수준이었어? 정욱이 내가 반드시 데려갈 거니까 이제 어머니는 저희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데려가긴 누굴 데려가? 우리 정욱이를 네가 왜 데려가? 내가 엄마니까 제가 책임지겠다고요. 제가 아무리 못해도 어머니보다는 잘 키울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저 어린 것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무시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제가 정욱이를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식 내팽개쳐놓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저는 한때는 며느리였던 그 아이의 적반하장에 정말 억울했습니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니? 애초에 정욱이 두고 간 건 너야. 내가 어린 자식 생각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빌고 사정해도 모른 척할 땐 언제고. 너야말로 정말 양심 없는 거 아니냐? 나 맹세코 정욱이 대충 키우지 않았다. 엄마 없이 크는 손주 불쌍해서 내 온몸과 정성을 들여서 키웠어. 소풍 때마다 다른 집 애들한테 기죽지 말라고 몇 날 며칠을 준비하고 요리교실 다니고 애한테 지엄마 빈자리 안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너는 이제 와서 엄한 것 가지고 트집이야? 너 설마 이렇게 생떼 써서라도 정욱이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돌아온 거잖아요.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려고. 이제 제가 제 아들 알아서 하겠다는데 어머니가 왜 참견이에요? 어머니가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하고 뭔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된장찌개나 끓여 먹이는 할머니보다는 제가 낫지 않겠어요? 아무튼 긴 말 할 것 없고 그 사람한테 대신 전하세요. 정욱이는 제가 데려갈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된다니까. 정욱인 내 새끼야. 진짜 정욱이 생각하면 저한테 보내세요. 저 이제 기반 잡혀있고 애한테 못해줄 거 없어요. 이미 정욱이도 저랑 가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 어머니가 고집 피울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 그 애는 제 손주를 훔쳐가려고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언제는 잠깐이라도 추억을 쌓고 싶다고 말하더니 기어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을 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 애를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손자가 불쌍한 마음에 그랬던 건데 이러다 정말 정욱이가 그 애를 따라가겠다고 할까 걱정이었어요. 물론 정욱이가 지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고 하면 말릴 명분도 없지만 정말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하면 저와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순간 눈물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정욱이가 들어오는 겁니다. 정욱아, 너 언제 왔어? 저는 아이가 혹시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다 들었을까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고등학생이고 철이 들었다 그래도 제 눈에는 아직 아이인데 지 엄마와 할머니가 싸우는 걸 보는 게 아이에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염려한 것처럼 정욱이가 그 얘기를 전부 들었던 모양입니다. 애가 바닥만 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어른들 때문에 아이가 또 상처를 받았구나 싶어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참을 것 그랬구나 또 후회가 들었죠. 정욱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미안해. 네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건데 할머니가 잘못했어. 울지 마라, 어? 거봐라 정욱아, 내가 니네 친가 식구들 믿을 거 없다 그랬지? 엄마가 왜 너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는 좀 알겠어? 정욱아, 그때는 엄마가 네 할머니랑 아빠 때문에 너랑 헤어져야 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엄마도 너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정욱이 너도 이런 집에서 괜히 고생할 것 없이 엄마랑 가자. 엄마랑 같이 파리로 가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내자. 엄마는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정욱이도 엄마 믿지? 저는 어른들이 저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고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걱정을 하는데 애 엄마라는 자는 그 와중에 자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자기 인생 살겠다고 애 버리고 갔을 때에도 참 무정하다 싶었는데 지금도 지 생각만 하는 건 바뀐 것은 별로 없었네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걱정이었습니다. 정욱이가 정말 그 애를 따라간다고 하면 어쩌나, 따라가서 혹시라도 또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싶었죠. 그때 정욱이가 입을 열더군요. 할머니랑 엄마랑 싸우는 거 다 들었어요. 두 분 저 때문에 싸운 거죠? 그렇죠? 정욱아,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가 실수를 좀 해서 그런 거야.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래, 정욱이 너는 어른들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 정욱아? 울지 말고 엄마랑 단둘이 나가서 데이트나 좀 하자, 응? 며느리가 정욱이 팔을 잡고 나가려고 하자 정욱이가 며느리의 팔을 내치는 겁니다. 놔요. 나 붙잡지 마세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는지 나 밖에서부터 다 듣고 있었어요. 엄마가 된장찌개 버렸어요? 아니, 그건 엄마가 할머니한테 화가 좀 나서. 세상에 하나뿐인 손자한테 겨우 된장찌개가 뭐야. 한참 큰애한테 밥상 제대로 신경도 안 쓰신 게 화가 나서 언성이 좀 높아졌던 것 뿐이야. 정욱이 너는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 됐고, 엄마가 할머니 된장찌개 버렸냐고요. 그래, 근데 그게 뭐 중요하니? 정욱아, 밥은 나가서 먹자, 응? 당신이 뭔데, 대체 뭔데 그런 짓을 하는데? 내가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내가 할머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좋아해서 내가 해달라고 한 거라고. 근데 그걸 왜 함부로 버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대체 뭔데 우리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는데? 어머, 정욱아, 엄마가 뭐냐니? 나 네 엄마야. 너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면 되니?
이것 봐. 그동안 애를 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지 엄마한테 이래. 정우가, 너 그동안 저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그거 다 가짜야. 내가 너 데려갈까봐 나쁘게 거짓말한 거라니까. 너 그 말 다 믿으면 안 돼. 니네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아니? 아무래도 며느리가 그동안 정욱이에게 나몰래 저런 소리를 해왔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아들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라며 되려 저와 제 아들을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다 죄 없는 우리를 그런 취급하는 것이 기가 막혔고, 또 혹시나 손재가 그 말을 믿었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남인이 무슨 소리를 해도 참을 수 있지만 정욱이가 저희를 미워하게 되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욱이가 그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 소리 백날 해봤자 나는 당신보다 우리 가족을 더 믿어. 내가 당신이 하는 말 믿을 것 같아? 왜 당신이 나 버리고 집 나갔을 때 내가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할 줄 알아? 겨우 7살 일이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지? 근데 나 다 알아. 그리고 똑똑히 기억해. 정우가, 그건 네가 오해를 한 거라니까. 엄마한테는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가정 꾸려놓고 무책임하게 어린 자식 팽개쳐야 할 사정이 대체 뭔데? 당신 유학 가는 거? 그래, 엄마이기 이전에 한 개인이니까 그런 욕심 날 수도 있지. 나 때문에 포기한 게 많아서 억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린 자식이 엄마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 것도 꼴보기 싫을 수 있지. 그래도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됐었어. 그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도 못하는 모양이지? 그걸 기억했더라면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오지는 못했을 텐데. 당신이 그때 나한테 내가 짐이라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행복했을 거라고 그랬잖아. 그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손자가 단순히 엄마가 없어지는 바람에 충격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그런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니. 설마 애엄마라는 여자가 자기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홈전 임신으로 결혼했다 하지만 어떻게 7살짜리 애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제서야 정욱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던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저와 아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것이 기막히고 치가 떨렸네요. 에미, 너 애한테 정말 그런 소리를 했어?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때는 저도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남자 잘못 만나서 혼전 임신이나 하고 그걸로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해서 너무 우울해서 그만. 그래, 엄마가 그래서 그런 거지. 정말 정욱이 너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엄마는 너를 끝까지 지켰잖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데 엄마가 너를 왜 미워해, 그치? 그러면 그동안 왜 연락 한 번 안 했는데? 지난 10년간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왜 찾아온 건데? 왜 어린 자식은 키우기 귀찮더니 다 큰 자식은 데리고 살만하다 싶었던 모양이지? 정우가 엄마의 진심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그래, 네 말대로 엄마도 엄마 욕심이 있었어. 엄마라고 너 같은 시절이 없었겠니? 꿈도 많던 내가 너 가지고 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했는데 어떻게 정신이 멀쩡할 수 있었겠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떠난 거야. 내가 그대로 네 옆에 붙어 있었다가는 나는 물론이고 너까지 망치게 될까봐. 엄마가 너한테 말실수한 건 맞지만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네 아빠랑 할머니 때문에 엄마는 너무 힘들었고 그때는 엄마가 너를 돌볼 여력이 없었어. 정우가 이런 엄마를 이해해줄 수 있겠니? 그건 당신 핑계야. 결국 당신만 힘들었다고 생각해서 억울한 거지. 그럼 아빠는? 아빠는 뭐 희생한 게 없는 줄 알아? 아빠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 포기 안 했어. 당신이 나를 버리고 당신 인생 찾을 동안 아빠는 늘 나를 챙겼어. 나 때문에 여자도 못 만나고 힘든 일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다들 나 하나만 보고 살아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 가족한테 그런 소리를 해?
자식 버리고 자기 인생 찾으러 가놓고 날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주제에 이제 와서 부모 노릇하려고? 당신은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며느리도 자기 아들의 막말은 충격인지 정욱이의 얘기를 들으며 한동안 멍하니 있는 듯 했습니다. 반박을 하고 싶겠지만 애가 워낙 맞는 말을 했으니 더 이상 대꾸를 못하겠죠. 그런데도 정욱이는 화가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싱크대로 가더니 싱크대 배수망을 들고 오는 겁니다. 그 안에는 아까 며느리가 버려버린 된장찌개 건더기들과 음식물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있었죠. 그러고는 정욱이가 그 음식 쓰레기들을 며느리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광경에 저도 너무 놀라서 손자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며느리는 그 오물들을 잔뜩 뒤집어 써버린 상황이었어요. 당신은 쓰레기야. 당신이 뭔데 우리 할머니 정성을 무시해. 버려져야 하는 건 할머니 사랑이 아니라 당신 같은 염치 없는 쓰레기라고. 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정욱이 너 이거 폐륜이야. 엄마한테 이딴 짓을 해도 되는 거야? 며느리는 오물을 뒤집어 쓰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발광을 했고 기어이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결국 자기 안위에 있어서 아들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부터 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싶더군요. 정욱이도 그걸 보고 저와 똑같이 느꼈던 건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는 이 와중에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구나. 그동안 내가 받았을 상처, 내가 당신한테 들었을 쓰레기 같은 소리는 걱정도 안 했으면서 말이야. 하긴 나도 별로 기대는 안 했어. 10년 전에 당신이 나를 뿌리치고 갔을 때부터 나한테 엄마는 없는 존재였어. 애초에 있지도 않았고 필요도 없었어. 그나마 10년 만에 갑자기 찾아왔길래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큰 기대를 안 해서 다행이다 싶네. 그러니까 나는 당신 필요 없어. 나는 할머니랑 아빠만 있으면 되니까 앞으로 다시는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마. 나한테 엄마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정욱이는 며느리가 쓰던 방에 들어가 며느리가 들고 왔던 짐가방을 꺼내고는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엄마 손을 잡아 끌어 현관 밖으로 밀어버리더군요. 당신은 이제 손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친권 가지고 따지고 싶으면 차라리 소송을 해. 그래봤자 당신이 이길 일은 없겠지만. 정우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러지 말자. 엄마는 이제 너 없이 못 살아. 그 말도 믿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심이면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고통받았던 만큼 당신도 꼭 고통받았으면 좋겠으니까. 결국 손자는 제 손으로 제 엄마를 쫓아냈고 쫓겨난 며느리는 닫힌 현관을 두드리며 사정했지만 정욱이는 그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당연히 밖에 있는 며느리보다 제 손자가 더 중요했어요. 정우가 괜찮니? 너 정말 앞으로 엄마 안 봐도 괜찮겠어? 그럼 당연하죠. 저도 할머니가 저 때문에 엄마 받아줬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들으셨겠지만 나한테 가족은 할머니랑 아빠뿐이니까 두 분만 있으면 돼요. 두 분 덕분에 저는 엄마 빈자리 같은 거 전혀 모르고 자랐잖아요. 괜찮다는 손자의 말에 안쓰러우면서도 저는 그 말이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손자 말처럼 저와 아들이 아이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었기를 바라고 싶었죠. 그래도 정욱이가 제 엄마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한 행동들을 보면 제가 괜한 노파심에 너무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 정욱이를 뺏기지 않아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가 몇 번을 더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손자가 경찰을 부르는 바람에 며느리는 더 이상 정욱이를 만나지 못하고 얼마 뒤 다시 지내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는 마지막까지 제가 자기 아들을 뺏었다며 저를 저주하듯 노려보던 며느리였지만 그런 제 옆에 정욱이가 있어주니 이제는 더 두렵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와 손자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되었고 저희는 예정보다 일찍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직 손자가 어리다 싶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미국행을 늦추려고 했던 건데 이번 일로 아이가 제 생각만큼 어리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어릴 적 트라우마도 이겨내었던 아이니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욱이와 상의 끝에 더 일찍 아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새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다행히 정욱이도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 벌써부터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한국도 떠나왔으니 며느리가 저희를 찾아올 일도 쉽지는 않겠네요. 물론 또 갑자기 나타난다 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디 그런 모진 악연을 끊어내고 저희 세 식구가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럼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를 전하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